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캐드를 처음 준비하시거나 또는 뭐 자격증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말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실습하는 영상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 지루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캐드 또는 뭐 자격증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실습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좀 지루하더라도 그렇죠? 조금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은 나름대로 길라잡이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사족은 좀 잘라내고 바로 시작해 보면은 캐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캐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버전입니다. 버전? 버전은 뭐 2014, 저는 이제 영상이 2014 버전인데 뭐 저희 회사 또는 저희 학교는 2022 버전입니다. 2023 버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한글과 영문. 저희는 한글 버전인데요. 저희는 영문 버전인데요. 근데 선생님 강의는 영문 버전으로 하시는데 저희는 한글 버전이라 잘 못할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또는 뭐 엑셀, 한글 모든 버전이 약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뭐 윈도우 7이었다가 윈도우 10으로 바뀌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그렇죠. 엑셀도 그렇고 뭐 한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드는요.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보다 상당히 그런 버전에 따른 영향을 좀 덜 받는 프로그램이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캐드를 시작한 거는 뭐 릴리즈 버전부터 해서 도스 시절이죠. 도스 시절의 버전부터 저는 배워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내가 어디에 가서 뭐 특강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릴리즈 버전, 도스 시절에 배웠던 캐드의 그 기능 갖고 약간의 업그레이드는 있었죠, 당연히. 업그레이드 하면서 나는 공부는 조금 나름대로 했지만 그게 뭐 어디 가서 특별하게 강의 받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더라.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다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서는. 따라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버전, 한글, 영문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자, 무엇보다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지 않습니까? 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뭐 제 걸 포함해서 보시면서 버전에 따른 차이가 정말 단 1%도 없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뭐 1%나 2%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 보통 보면 유튜브 영상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카페를 운영하니까 또는 앞에 이제 제가 써놓은 그 블로그 이런 데 오셔서 질문을 남기시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혼자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제 버전이 틀리니까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혼자서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버전의 문제가 아닌 버전에 따른 차이가 아닌 업그레이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 부분만 추가로 배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글, 영어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 뭐 이미 뭐 캐드를 좀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 아마 느껴봤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좀 빨리 감기해서 뭐 뒤에 내용을 좀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처음 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해보라는 거죠. 버전에는 아무 상관없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시작부터 잘 안 된다라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시작부터 잘 안 된다는 분들의 이제 그 질문 사항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요 인터페이스 부분, 요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명령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강의는 뭐 라인이 저기 위에 왼쪽에 있었는데 제 버전에는 열었더니 그 부분에 없더라. 또는 뭐 선생님 강의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능 버튼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제 화면에서는 이게 없나. 자, 이런 부분은요. 앞부분에서 그걸 굳이 몰라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터페이스 부분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캐드로 도면 그릴 때 그렇게 많은 비중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해도 그 부분은 그냥 뒤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디엔가 바뀌어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뒤로 넘어가 보면 당장 그게 필요 없을 거예요. 사실 뭐 선을 그릴 때 있어서 뭐 특정 무슨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없습니다. 대부분 명령어는 뭐 L 엔터, 선을 그리려면 L 엔터 이런 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인터페이스 부분, 무슨 버튼과 관련된 것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제가 캐드를 한번 열어봤는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뭐 선생님 강의에서는 뭐 CAD 2014 버전에서 1강을 봤더니 선생님이 인터페이스 설명하는데 하단에 무슨 버튼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제 거는 여기 안 보이나요? 뭐 이런적인 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게 지금 버전이 상향되면서 버튼이 이게 약간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버튼이 있는데 가운데 있던 게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은 없는 게 아니라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능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거 말씀드려요.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 그리고 뭐 이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선생님은 이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원래 뭔가 유저 아이콘이라고 했고 그 아이콘 또는 뭐 영문으로 되어 있는 버튼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왜 제 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마우스 오른쪽 눌렀는데 선생님처럼 그게 안 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CAD를 사용함에 있어서 아무 의미는 없는 기능이라서 그냥 이대로 두고 사용해도 괜찮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버전에 따른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혀서 왜 나는 시작부터 안 되지? 포기해버리죠. 난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보다 내 거는 안 되나 보네. 그 여기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시작이 안 되니까 뭔가. 근데 그거 없어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명령어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명령어를 딱 치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분명히 밑에를 보셔야 돼요. CAD 같은 경우는 이 명령 행창이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살짝 이런 식으로 가운데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원래 기본값은 이렇게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위에 올라와 있는 듯한 뭔가 명령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뭔가 뜨죠. 막 뜹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화면에 이렇게 딱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는 이제 일부러 막 이런 거는 안에 집어넣거나 합니다. 이렇게 안에 집어넣고 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지금 배우려고는 아니고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런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내 거는 안 되는 CAD나 보다. 그러니까 물론 모르는 분들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 진행을 하자는 거죠.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쭉 진행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명령어가 잘 안 먹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또 분명히 나는 똑같이 선생님이랑 L 엔터를 했는데 L 엔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그리기가 안 된대요.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한영키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 한영키 있죠? 옆에서 써놓을까요? 한영키를 잘 바꿔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키보드가 영문인지 한글인지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컴퓨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단을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요걸 보면은 현재 내가 자판이 영문인지 한글인지 알 수 있죠. 제가 한영키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한영키를 눌렀을 때 이게 한글로 바뀌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게 영어로 바뀌고. 자, 이게 영어로 A로 되어 있으면은 영문. 한 번 더 눌렀어요. 이게 한글로 되어 있으면 지금 한글 자판이기 때문에 명령어를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윈도우 10에서 보시면은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이제 시작하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윈도우 10에서는요, 제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윈도우 10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제일 위에 걸로 선택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히읗 아래 점이 하나 있죠. 아래 첨자. 요걸로 되어 있는 분들은 명령어가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자판의 뭔가의 그 자동 변환의 문제라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얘를 클릭해서 두 번째인 요 네모 박스의 한글 요걸로 되어 있어야만 원래 하던 대로 잘 먹힌다는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윈도우 10일 거예요. 요즘은요. 요즘에 컴퓨터 사신 분이거나 뭐 몇 년 전에 샀다고 해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윈도우 10일 거고 한글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네모 박스에 한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또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히읗에 점이 찍혀 있는 분들. 이거는 안 된다. 얘를 클릭해서 네모 박스의 한으로 바꿔라. 선생님 제 거에는 이게 없는데요. 그럼 한글이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주의하라.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 거라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버전 괜찮아요. 한글 영어 괜찮아요. 인터페이스 살짝 좀 틀려 보이는데 괜찮아요. 넘어가도 됩니다. 명령어가 잘 안 돼요. 확인해 주셔야죠. 한영키 그리고 저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됐을 경우에는 요 박스 확인하는 거. 거기까지는 확인하시면은요 시작은 무난할 거로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배우세요, 사실. 예, 우리 이제 뭐 20대, 뭐 심지어 10대도 배우지만 반대로 뭐 60대, 70대, 80대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좀 들었지만, 예, 근데 그 좀 약간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인정할 부분 인정하자. 우리가 컴퓨터 세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그 제 강의를 들어주신 선생님들께서 예, 나이가 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판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세요. 근데 다행인 거는 캐드는 우리 한글 자판 치듯이 양쪽 손을 올리고 이게 정확하게 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명 독수리 타법으로 해도 무난한 프로그램이 바로 캐드예요. 한 손으로 한 손가락으로 명령어를 하나씩 눌러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클릭과 엔터를 잘 못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무슨 클릭과 엔터를 못해 난 할 줄 아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클릭과 엔터는 뭐냐? 클릭을 해야 되는 부분, 엔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잘 구별을 못 하시더라. 제 강의를 보면은 분명히 옆에 이제 한글로 같이 열어서 써드리면서 분명히 뭐 L 엔터, 시작점 클릭 이렇게 다 써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써놓기를 L 하고 엔터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엔터를 자꾸 빼먹거나 클릭을 하세요라고 적어놨는데 자꾸 그걸 빼먹고 다음 걸 행동하거나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정말 저는 절실히 느끼는 게 오프라인 강의 제가 꽤 많이 하거든요. 뭐 이게 평일에도 가서 강의하고 주말에도 하고 그런데 정말 공통점이에요. 잘 안 되는 분들의 정말 큰 이유가 이거더라고. L 엔터라고 하면은 L만 쓰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엔터를 하셔야죠. 자, 시작점 클릭하세요라고 하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고 가만히 계세요. 클릭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클릭이라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정말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아마 절실히 느낄 거예요. 아마 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맞아 하면서 심지어 웃을 수 있어요. 자, 뭐 이거는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담에서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공통사항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래 선생님 말을 듣고 해보니 그래도 조금은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강의 듣다 보면은 하루나 이틀 차 정도의 각도 성그리가 나와요. 여기서 포기를 많이 합니다. 각도 성그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각도 성그리기 처음에 나오는 강의가 2강이나 뭐 3강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처음 강의입니다. 거의 처음 강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포기를 자주 하세요. 왜냐면은 각도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 각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많은 강사님들이 공통되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구 잘못은 아니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각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명령어도. 자, 초반부에는요. 각도가 이해가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마우스 키보드의 조작이 미숙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렵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엔터 클릭 뭐 이거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각도를 또 이해하래요. 뭐 십자가 그래서 뭐 0도가 여기인데 여기서 더하기 빼기 해갖고 각도를 이해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멘붕이죠. 여기서 또 한번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작한 지 한 이틀밖에 안 되는데 포기하고 싶어. 자,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제 나름대로의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넘어가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단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강사님하고 똑같이 따라해서 그려보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강사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니까 여기서 요거 누르고 이렇게 해서 한번 따라해 봐야지. 따라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대부분 따라한다는 건 잘 된다고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도면을 드리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서 그려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안 되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하나씩 따라해 주면은 그때는 또 잘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자, 결론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굳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절대 뒤에 걸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자, 한두 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저는 강사님이랑 똑같이 따라서 하고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갈 거예요. 왜? 그 다음 강의를 넘어가다 보면은 이 앞에 강의가 약간 반복이 되면서 조금 더 편한 기능이 나와요. 그 기능을 알게 되면 또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게 분명히 뒤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강의만 듣다가 이해가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꼭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앞에 강의가 이해가 안 돼도 강사님과 똑같이 하고 넘어가세요. 자, 계속 넘어가세요. 1강, 3강, 5강, 10강, 30강까지 계속 가세요. 그냥 최소한 강사님과 똑같이 그릴 수 있거든. 혼자는 안 돼도. 자, 그렇게 30강이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1강부터 보는 거죠. 이게 되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어떤 선생님도 이런 얘기 하던데, 야,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쭉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 되게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처음에는 저도 그 얘기가 형식적인 말이다. 식상한 말이다. 근데 결론은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특히나 이런 실습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말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안 되면은 일단은 따라서 쭉 가고 30강이죠, 제 강의가. 30강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와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복습을 할 때는요, 뭔가 새로운 도면을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연습했던 도면을 갖고 똑같이 다시 한번 그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강사님을 따라서 그렸다고 하면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있다가는 그거를 영상을 멈춰놓고 내가 스스로 처음부터 쭉 다시 해보는 거죠. 굉장히 이거 효과적인 연습입니다. 근데 새로운 걸 갖고 와서 한번 해봐야지. 회사에 있는 거 갖고 와서 내가 한번 적용해봐야지. 물론 이해가 되면 해도 되겠죠. 근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건 별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냥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언제 이해하느냐? 그게 나중에 조금 천천히 경험이 쌓여야 되겠죠. 뒷부분의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새로운 기능이 나오니까 그 기능을 가지고 응용을 해보는 거죠. 자,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은 이거 같아요. 저는요. 이 도면은 반드시 이 기능으로만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오답이에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고지식한 분들이죠. 우리 캐드의 사용 목적을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 왜 캐드를 사용하나요? 문제 해결. 우리 그 회사에서 특정 도면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캐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도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상을 보고 배울 때 반드시 이 기능으로만 얘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 봐요. 나는 이 부분은 꼭 이 기능을 이해하고 이 기능으로만 써야 돼. 이건 아니야. 자, 뒤에 강의를 보다 보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듣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건데 좀 찝찝한 거지. 앞에 강의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로는 해결을 못하고 이걸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에 앞에 거를 꼭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걸 이해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걸 언제까지 거기에 목매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는. 뭔가 해결책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거 갖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꾸 이렇게 열을 내고 이렇게 계속 좀 길게 끌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심지어 공부를 그만하고 싶은 분들이 많나 봐요. 그런 생각을 좀 약간 바꾸실 필요가 있죠, 사실. 결론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일단은 강사님을 보고 따라 하시면서 뒤로 넘어가 보자. 그럼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제시가 될 거다. 자, 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제 각도선 그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앞에 나오는 강의라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앞에 나오는 강의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나오는 강의도 그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최소한 따라서라도 하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뭐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질문해도 되고, 저희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블로그에다가 앞에 써드린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한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뭐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질문은 뭐 물론 제가 아는 선상에서 대답해 드리는 거지, 제가 모르는 거는 대답을 해드릴 수 없는 거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저도 사람이기에 제가 뭐 이 세상의 모든 뭐 캐드와 관련된 뭐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최소한 여러분이 이 캐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도 많은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제가 뭐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영상으로도 준비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 강의를 듣고 있다가도 선생님 말씀한 것 중에서 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질문하십시오. 이 강의의 밑에다가 댓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면 영상으로 준비해드리고, 그렇죠? 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캐드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말씀, 언젠간 한번 드려야겠다라는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오늘 드디어 이렇게 말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굉장히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좀 짧게 해서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CAT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많죠. CAT 2급이나 뭐 1급 같은 경우. 자, 요건 이제 민간 자격증이긴 한데 이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준비한 자격증이고, 이게 조금씩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편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강의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게 투상입니다. 투상. 아마 이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투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CAT 2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일반 기계 기사나 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나 기계설계 산업기사나 또는 뭐 건축제도 기능사나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뭐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등등등등.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공통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상을 해야만 도면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 경험담입니다. 이 강의를 또 해드리는 입장이고, 저도 시험을 봤었고, 일단은 이것도 되게 막연한 답일 수는 있겠는데 하지 마세요, 투상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투상을 왜 하려고 하시나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투상은요, 어려워요. 투상이 뭔가요? 도면을 보고 이 도면만 보고도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 입체로. 시험은 대부분 그런 식이죠. 시험이 대부분 그런 식이야. 근데 그게 될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어불성설. 말이 안 돼, 이거는. 투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도면만 보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되나요? 경력자가 해야 되는 거, 이거는요. 경력이 뭐 3년이나 5년이나 10년 되신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신입들이 많죠. 신입이 되기 위해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투상을 잘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준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CAT 자격증은 준비를 이렇게 해야 돼요. 공식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보면 알 거예요. CAT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45도선 그려서 라인을 딸 때 한 바퀴 돌려서 만나는 점을 찾아라. 엘립스는 중심은 경사랑 만나는 점을 찾아라. 사분점도 마찬가지, 경사랑 만나는 점을 찾아라. 자, 이 CAT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만, 뭐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격증 준비하실 때는요. 근데 찝찝한 거지. 자격증을 따도 이 자격증을 땄지만 이 도면을 보고 어떻게 투상하는지를 어떤 형상인지를 모르고 넘어간다면은 나는 제대로 된 작업자라고 볼 수 없어.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은 이걸 투상하고 싶어 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신입이에요. 신입이 투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거는 도면을 그려내는 걸, 신입한테는 도면을 그려내는 걸 요구하지 투상을 정확히 해서 이거를 입체적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까지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거는 경력자죠. 경력자들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거 투상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공식적인 부분으로는 아마 이 도면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면을 그려내니까 회사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투상이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서 나중에 투상이 되게끔 하시는 건 맞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투상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래도 충분히 CAT 2급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1급은 틀려요. 1급은요. 1급도 마찬가지 하긴 한데 사실 2급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1급은요 마찬가지 약간의 공식적인 부분 들어가죠. 약간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 공식적인 부분 들어가요. 플러스 얘는 입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입체를 만들어서 도면과 비교해가며 어떻게 선이 생성되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해보신 분들은 알 거라 보지만 우리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공식적인 부분을 알면요 CAT 1급에서 입체를 만드는 게 무난합니다. 즉 투상이 조금 안 돼도 입체를 만들 수 있어요. 입체를 만들어서 돌려가면서 위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을 비교해가면서 이게 왜 외형선이고 이게 왜 숨은선이고를 그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습이 됩니다. 즉 처음부터 이 도면을 보고 어떤 입체로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입체를 만들고 그 입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왜 그게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만든다?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강사님들이나 또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서 왜 투상을 뭐 그렇게 무시해? 제가 투상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투상 무시하는 게 아니라 투상은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투상을 할 수 있는 요구 능력이 처음 단계 여기서부터 그걸 요구한다는 건 저는 제 기준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CAT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간다고 치고 제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전산응용기기제도 일반기기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이런 내용 부분들은 이런 국가기술 자격증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도면 해독을 요구합니다. 2D 도면을 드리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 가장 힘들어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그 준비하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제가 강의할 때 일단은 교재에 있는 모든 모델링을 해봐라.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교재에는요 입체로 나와 있거든. 우리 그 준비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 봐요. 교재에는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입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체를 보고 만들려고 하면 다 만들어요. 못 만들 수 없어. 왜? 이 국가기술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3D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투상하지 말고 그냥 보고 만들어.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니까 그러면 쉽지? 그럼 다 만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왜냐 이런 거로 봐요. 이 국가기술 자격증은 약간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반복 패턴이 좀 많아요. 물론 반복 패턴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참 편한 이유가 있어.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볼펜이라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펜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예 볼펜을 경험한 적이 없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무턱대고 볼펜이라고 해놓은 도면을 하나 들여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뭐야? 어떤 물건이지? 어떻게 생긴 놈이지? 이렇게 고민하겠죠. 자, 그런데
볼펜을 수도 없이 경험한 우리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볼펜이 어떻게 생겼고 많이 사용도 해봤고, 예, 왜 필요하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사람한테 새로운 신상품의 볼펜 도면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럼 보자마자 딱 그러지. 신상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새로 처음 나온 볼펜이야. 디자인이 바뀌고 약간의 구조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버튼이 위에 있던 게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위에 또 항상 우리 위에 있지만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바뀐 도면을 드려도 이 사람은 딱 보자마자 알 거야. 이거 볼펜이네. 왜? 경험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나는 볼펜을 사용해봤고. 자, 그럼 도면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는 보나마나 여기를 누르면 볼펜이 나오겠고, 요걸 누르면 볼펜이 빠지겠네 라는 정도의 판단이 쓴다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도면 해독이 되는 거죠. 엔진을 한 번도 경험 안 하신 분한테 엔진을 그려봐라. 엔진을 한 번 만들어 본 사람과 엔진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의 차이는 심각하죠. 엄청 크죠. 그런 개념이에요. 경험을 해라. 교재에 있는 모델링 30개, 50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눈으로 보고 한 번씩 싹 모델링 하세요. 그러면 그 경험이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그래 놓고 다른 교재를 하나 갖고 와서 그거랑 비슷한 도면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래 보세요. 굉장히 잘 그려집니다.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편심 고정장치, 이거는 동력 조달 장치니까 당연히 이렇게 움직여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도면 해독이라는 게 경험에서 나오는 게 50%라 봐요. 도면을 순순히 100% 도면만 보고 이걸 파악한다? 그건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 한 50%는 꺼져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도면이 해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시작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재를 한 권 내지 두 권을 사서 첫 번째 한 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고 모델링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싹 경험을 했으면은 다음 두 번째 교재에서는 안 보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다. 자, 이게 약간 처음 캐드부도 그랬지만 캐드부터 해서 자격증까지 이제 결론은 이거 같아요. 결론. 많은 경험을 쌓아 보시라고.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보고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러다 보면은 안 되던 것도 또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고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막 이거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으로 그냥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캐드도 캐드지만 이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공부하는 순서 또는 공부하는 방법적인 걸 모르시면은 남들보다 2배, 3배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마무리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들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많은 질문 하세요. 많은 질문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또 결론은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카페 같은 거 보면 이제 질답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 카페 같은데 제가 다 마지막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여러분. 질답 게시판이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해서 질답 게시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관련된 사이트가 있을 거고 저희도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질답 게시판 없는 카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사이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질답 게시판을 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도 질문한 거지만 남들이 질문한 내용이 분명히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질문한 게 나한테도 나중에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유용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유용해요. 저도 심지어 처음에 공부할 땐 그렇게 공부 많이 했어요. 누가 알려줄 사람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학원도 없었고요. 유튜브도 심지어 없었습니다. 근데 사이트, 카페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인터넷이 천리야 이런 데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답 게시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많은 걸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질문이 곧 나한테도 필요한 내용이 굉장히 중복된 내용이 많다는 거.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능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 그리기 3가지 방법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하고 진행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F가 눕혀있는 형상을 하나 그렸는데 오늘은 요거를 한번 그려볼 건데 복습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영상 일시정지 좀 해놓고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다시 일시정지 풀면은 저를 따라서 좀 해주시면 되니까 잘 안되면은 제 거 보고 한번 보고 하셔도 되고요.
우리 그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되돌리기도 되고 일시정지도 된다는 게 좀 장점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항상 시작할 때는 ESC 한두 번 정도 눌러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L 엔터. 자, 그리고 시작점은 아무데나 클릭합니다. 자, 그럼 방향은 어디로 진행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진행하지만 위에서부터 진행하는 분도 있고, 자유입니다. 자유. 꼭 저를 따라서 이렇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연습할 때는 저를 따라서 해야겠지만, 그렇죠? 자, 일단 저는요, 요거 지금 선을 라인 엔터 한 다음에 한 점을 클릭했는데, 마우스를 움직여 보니까 선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조금 전에 F8을 이미 한번 눌러놨기 때문에, 이 F8 같은 경우 이제 직교 모드다라고 해갖고, 한 번만 눌러주면 선이 반듯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캐드를 껐다 키시면 다시 풀리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알아요. 항상 움직여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 점을 클릭했으면은 움직여 봤을 때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때만 F8을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F8번도 역시 화면 하단에 버튼으로도 있는데, 이 버튼으로는 여기에 딱 직각 모양의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도 된다는 거죠. F8을 누르거나 이 버튼을 눌러도 되거나. 자, 저는 이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틱 하고 눌렀더니 캐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명령어가 잘 안 되거나 뭐 F8도 잘 안 돼. 자,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명령어가 잘 안 먹히면은 아래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령어를 쓸 때 명령어 밑에 밑줄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계 요 옆에 보면은 아래 첨자 하로 되어 있는 거, 요렇게 되어 있으면 명령어가 잘 안 먹혀요. L을 클릭해서 중간에 있는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L을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해보면 잘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F8 또는 뭐 각도가 입력이 잘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템프 오버라이드, TEMP를 쓰게 되면은 여기 명령이 창에 템프 오버라이드가 있고요. 걔를 선택합니다. 클릭. 자, 그리고 디폴트 값이 아마 1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를 0, 엔터. 자, 0으로 설정하고 이제 해보시면은 굉장히 잘 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운탕 캐드를 검색해서 보다 다양한 기능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반듯하게 움직인다. 자, 여기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자,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아, 지금 F8이 켜져 있구나. 그럼 또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우스는 첫 번째 한번 클릭했으면 더 이상 클릭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마우스 몸통만 잡고 움직이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요. 25 엔터. 자, 위로도 25 엔터. 자, 왼쪽. 자, 방향 항상 먼저 맞춰놔야 돼요. 숫자 5 엔터. 자, 밑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더하기 빼기 좀 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맞춰놓고 확 맞춰요. 이렇게 15 엔터. 자, 왼쪽으로 꺾어보세요. 꺾이죠? 네, 왼쪽으로 맞춰놓고 5 엔터. 자, 위로 10 엔터. 왼쪽으로 5 엔터. 밑으로 확 맞춰요. 10 엔터. 왼쪽으로 5 엔터. 위로 15 엔터. 왼쪽으로 5 엔터. 자, 밑으로 25 엔터.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다 끝났죠. 움직여보면 알아요. 어디 와 있는지. 자, 종료할 때는 ESC 또는 엔터를 한 번 더 해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시면, 아, 이제 명령어가 끝났구나. 네. 자, 안전하게 ESC 눌러주는 것도 괜찮고요. 자, 지우는 거는 마우스로 선 위에다가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많은 양을 지울 때는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이 정도에서 한번 클릭하고 마우스로 뒤집어 씌워서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알파벳 E 엔터를 하거나 또는 딜리트 버튼 눌러도 됩니다. 자, 저는 알파벳 E 엔터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되돌리기는 컨트롤 누르고 Z를 한 번만 살짝 눌렀다 띄면은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번씩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계속 되돌아갑니다. 앞으로 가는 거는 컨트롤 누르고 Y, 컨트롤 누르고 Z 이렇게, 그렇죠? 컨트롤 Z, 컨트롤 Y. 자, 드래그 방향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이제 선그리기가 조금 이제 선그리기하고 지우기를 한 번씩 해봤으면은 조금 아주 살짝 좀 감이 오기 시작할 건데, 드래그가 그 박스에 완전히 걸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박스에 살짝 걸쳐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드래그의 방향이라고 해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른쪽 위에를 살짝 클릭하고 이렇게 뒤집어 씌웠는데, 지금 살짝 볼게요. 다 뒤집어 씌우진 않고 이렇게만 뒤집어 씌워 볼게.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선하고 요 선이 살짝 걸치기만 했어요. 다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이렇게 걸쳐 있기만 해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걸쳐 있기만 해도 클릭하는 순간 선택이 됩니다. 예, 그럼 지금 제가 어떻게 클릭했냐면 요 정도 클릭해서 요 정도를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한 거죠. 그러니까 박스가 이렇게 걸친 거잖아. 예,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될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은. 근데 반대로 대충 요 정도 클릭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요 정도 클릭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여기 한 번 더 클릭해 보면은 역시 이런 경우에도 걸쳐 있긴 하지만 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할 때는 이렇게 걸친다고 해서 선택이 안 돼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했더니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봐봐요. 요 정도 클릭해 볼게요. 요 정도 클릭해서 드래그 할 때 잘 보세요. 요 박스 안에 걸친 놈들은 선택이 안 되고, 자, 이렇게 지금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드래그는 이 박스에 온전히 다 들어와 있는 거, 그건 애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선은 온전히 다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이 선하고 이 선은 걸쳐 있으니까 선택이 안 되는 거야. 온전히 다 들어와 있는 이 선만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하는 순간 얘만 선택이 되는 거야. 자, 그냥 액면상 보면,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은 오른쪽 클릭해서 왼쪽으로 하라 이 얘기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뭐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 좀 편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특정 객체만 좀 빠르게 선택할 때는 사실 왼쪽에서 오른쪽도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습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도 연습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객체를 빠르게 선택할 때.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 선만 내가 선택하고 싶어.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 들어가면은 얘도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선택이 된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ESC 누르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 들어간다. 왼쪽에서 오른쪽 했더니 빠르게 얘만 선택이 되죠. 물론 이제 가서 그냥 직접적으로 클릭해도 되긴 하지만 드래그 선택이 또 편하게 선택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약간의 또 팁을 좀 드리자면은 설령 이게 선택할 때 내가 이제 잘못 선택한 게 있다 치자 이거예요. 위에 것만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 선택했다. 지금은 여러분들 연습 삼아 이게 두 개 다 클릭해봐요. 클릭으로 잘못 선택해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ESC로 종료, 완전히 취소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거 오래 걸리겠죠, 이러면은.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두 개지만 세 개였다고 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요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하다가 이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ESC 종료하지 말고 Shift, 자, 마우스 왼쪽에, 키보드 왼쪽 편에 Shift가 있죠? 요거. 자, 요 Shift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봐봐요.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할 선을 클릭하면은 딱 걔만 해제되는 거야.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물체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뭐 복사를 해야 될 때, 이동을 해야 될 때, 뭐 등등등등 되게 많은데, 11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실수로 하나를 더 선택해서 ESC 누르고 다시 처음부터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Shift만 누르고 가서 클릭해주면, 잘못 선택한 걸 클릭해주면 걔만 해제될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유용하죠. 자, 이렇게 약간의 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쓸까요? 여기다가 약간의 팁으로 해서 이건 잠깐 써보자. 내가 불필요한 선 해제 시 Shift를 누르고 해당 객체를 클릭하면 된다는 거. 여기 좀 추가적으로 좀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요약본이 되겠죠. 요약본이 돼서 이거를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메일로 드리기로 제가 약속을 합니다. 14버전 강의 때는 제가 교재만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요약본이 좀 하나쯤은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지금 좀 차근히 정리하고 있거든요. 좀 핵심적인 거 위주로라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두 번째 선 그리기, 각도를 이용한 선 그리기 봐야겠죠.
자, 각도를 이용한 선 그리기. 요거 바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 드릴 것도 있고. 자, 예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도면인데요. 이거 역시 교재에 있는 도면인데 일부러 여기다가 그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스타트 포인트를 좀 L을 잡고 시작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쪽부터 좀 시작할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잡을 겁니다. 30 오른쪽 30을 가면서 시작할 건데 처음에 좀 쉽습니다. 해볼게요. 일단 L 엔터죠. ESC 한두 번 정도 눌러주고, 자, L 엔터 하고 시작점 클릭. 자, 적당한 점 클릭했죠. 여러분 이미 F8이 아마 들어가 있으니까 매번 F8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선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분들만 F8을 눌러 주셔야 한다는 거. 자, 오른쪽으로 30 엔터 갔고요. 그 다음에 위로는 여기 보시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여기 30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위로는 75 가야죠. 그래서 30이 왔으니까 75mm가 가야 됩니다. 자, 위로는 75 엔터. 자,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야. 잘 보셔야 돼, 이제. 자, 설명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75까지 온 자리, 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요 자리. 자, 그러고 나서 내가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의 방향은요, 이제 여기가 가운데 원점이라 보면은, 동쪽을 일반적인 0도로 보고요, 이제 북쪽을 90도로 보고요, 자, 서쪽은 180도.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각도의 방향이잖아요. 270도. 이렇게 되어 있다. 가정을 하면은, 항상 이걸 기준으로 각도를 읽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0도에서부터 각도를 읽어드리면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가 30도다라고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선은 30도를 읽으면 안 되고 0도에서부터 읽으면 되니까 0에서 90이 갔다가 180도에서 30이 덜 갔으니까 얘는 150도다라고 읽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항상 0도부터 읽어주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읽으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에서 30도가 더 간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10도가 갔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둘 중에 하나만 읽으면 됩니다. 150도로 읽든가 마이너스 210도로 읽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읽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맞잖아요. 180에서 30이 더 간 거니까. 그렇죠? 210인데 이제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 마이너스인 거 알죠, 여러분? 요거 시계 반대가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읽어 드려 보면은 잘 보세요. 현재 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75만큼 올라온 요 자리에 이렇게 십자가 그리는 거야. 현재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그러면 내가 오른쪽이 0도라 말씀드렸으니까 항상 동쪽이 0도예요. 오른쪽. 여기서 읽어 드리면 돼. 요 각도 읽어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30이 빠져 있어요. 90에서 30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가 90도인데 30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입력해야 될 값은 60도를 읽어야 된다. 자, 보이기는 30이 써있지만 30도를 쓰면 절대 안 되겠죠. 0도에서부터의 각도를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60도다라고 읽는 게 맞겠죠.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자, 마우스 움직여 보면은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각도를 쓰기 위해서는 앞에다 뭘 먼저 쓰느냐? 요 부등호 표시를 쓰고 나서 60을 써야만 60도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냥 60만 쓰면 안 되죠. 요걸 써야겠죠. 자, 이게 어딨냐면은 키보드를 보면은 자, 여기 콤마 위에 있어요. 콤마 위에. 콤마 그냥 누르면 콤마지만 우리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콤마를 누르게 되면은 요 놈이 딱 뜨겠죠. 그렇죠? 예. 자, 조심히 천천히 클릭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잘 못 쓰더라고요. 자, Shift 누르고 그리고 콤마를 딱 눌러줬더니 저는 정확하게 여기에 이렇게 자, 이게 정확히 떴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도 안 하고 쓰면 안 됩니다. 자, 떴죠? 그럼 60을 쓰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각도 60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 그냥 60이 아니라 각도 60이다. 자, 이게 다 써졌는지 확인하고 엔터 치는 거야. 엔터 쳤으면 움직여 볼까요? 짠. 엔터 치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클릭하는 거 아니야. 엔터 치고 나서 그냥 마우스 몸통만 잡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 60도 방향으로. 근데 사실 각도는요,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0도에서 이제 60도를 입력했지만, 원래는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각도는 반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 60도를 입력했다고 해서 60도로밖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각도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즉, 하나 갖고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면 좋아요. 60도를 썼지만, 그 반대로도 갈 수가 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60도 맞췄기 때문에 방향을 위로 맞춰놓고, 도면을 보면은, 위로, 길이도 60이네. 그쵸? 예. 요렇게 길이가 60만큼 가라. 그러면 뭐 방향을 위로 맞춰놓고 나서 60 엔터 하면 되죠. 60 엔터 했더니 딱 60만큼 가서 스톱이 됩니다. 이렇게.
자, L 엔터하고 시작점 찍었으면은 각도를 입력하고 엔터 했으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두고 거리 60 엔터를 했다. 이게 반복이에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는 위로. 위로는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45mm. 자, 위로 맞춰놓고 나서 45 엔터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건 그냥 수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왔어요. 45만큼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또 볼게요. 현재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0도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90이 갔다가 30이 더 간 거니까 마이너스 120도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가까운 쪽으로 읽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120. 그러니까 플러스를 읽게 되면은 이 각도를 읽어야 되는데 플러스를 읽게 되면 여기 270도니까 270에서 30이 덜 갔으니까 240도를 읽어줘야겠죠.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지만 가까운 쪽이 이제 이쪽이니까 이쪽이 좀 더 편하다는 거죠. 사실 둘 다 뭘 쓰든 상관은 없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가 현재 여기 45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데 항상 오른쪽이 0도. 그래. 내가 오른팔을 뻗었을 때 오른쪽이 0도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마이너스 90이고 30이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 120도가 맞겠구나. 자, 그래서 각도 써볼게요. 여기서 자, Shift 누르고 콤마 마이너스 120. 자, 마이너스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마이너스 이런 거 마이너스 잘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20을 잘 썼는지 확인해야 돼요. 앞에 부등호 표시가 잘 됐는지, 그죠? 항상 눈으로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엔터 하면은 움직여 볼까요? 엔터 하고 나서 바로 마우스 몸통만 잡고 움직여 보는 거야. 자, 이때는 이제 밑으로 길이가 60. 길이도 60이었거든요. 아까 보니까. 여기 60에 돼 있죠? 자, 60 엔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 위로도 그냥 방향이 위로 60이네요. 수직으로 60이죠. 그냥 위로 맞춰놓고 60 엔터.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30이네요. 왼쪽으로 30 엔터. 이렇게. 그렇죠? 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아래로는 135라 써있네요. 아래로 135 엔터죠. 밑으로 135 엔터. 135.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각도 들어가네. 현재 여기까지. 자, 확대 좀 해볼까? 현재 여기까지 여기가 0도니까 90도에서 이만큼이 더 갔으니까 120도네. 그쵸? 90에서 30이 더 갔으니까 자, 각도 120. 자, 각도 120. 얘는 플러스로 120이죠? 자, 각도 120. 엔터. 방향 위로 맞춰놓고 길이는 90. 엔터. 그리고 밑으로 길이 90 맞죠? 네. 자, 밑으로 45 엔터. 그렇죠? 45 엔터. 네, 밑으로 45 엔터.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각도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이게 0도잖아. 여기서 요 각도를 읽어드린 게 빠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90도에서 30도가 덜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60도. 해서 각도 마이너스 60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자, 엔터 하시고 방향은 이렇게 맞춰놓고 길이는 90 엔터. 네, 길이가 90입니다. 마지막은. 자, 여러분들은 일시정지 그리고 또 되돌리기도 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다 됐으면 ESC 종료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제 거 한번 따라 했으면은 화면을 좀 제가 크게 키워 놓을 테니까 이 화면을 여러분들은 일시 정지해서 놓고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 일시 정지해 놓고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서 한번 실습해 보세요. 일시 정지해 놓으면 이 도면 그대로 떠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한번 따라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선 그리기 세 번째 방법 바로 넘어가서 좌표계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좌표값을 이용한 방법. 이건 각도가 아니라 좌표값. 좌표값이라는 건 이제 x, y 이런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볼까? 자, L 엔터 해볼까? ESC 한번 눌러주시고 자, 조금 화면을 조절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L 엔터 했으면은, 자, 빈 공간 한 군데나 클릭하고, 자, 더 이상 이제 클릭이 없죠. 자, 오른쪽으로 맞춰놓고 100 엔터. 자, 그 다음에 위로 50 엔터. 이렇게. 자, 너무 작게 보이는 분들은 휠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굴리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제가 100에 50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은 여기서 100이 왔고 여기서 50이 올라간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로 좌표값을 이용해서. 그럼 현재 있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또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이건 각도는 아닌데 또 십자가 그리는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로는 x요, 세로는 y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현재 있는 자리에서 왼쪽으로 갈 거면은 얘는 마이너스 x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 거면 플러스 x고, 위로 갈 거면은 플러스 y고, 밑으로 갈 거면 마이너스 y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요걸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야. 현재 내가 요 자리에 있는데 왼쪽으로 먼저 100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0. 자, 읽을 때는 항상 가로부터 읽어줘야 돼요. 자, 가로와 세로 중에서 항상 가로부터 읽어야 돼. x부터 읽어야겠죠. x, y니까 항상 x부터 읽어주는 거야. 자, 왼쪽으로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이 갔어. 그 다음에 세로로 밑으로 50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야?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자, 요걸 그대로 좌표값으로 써보면 이렇게 써야겠죠. 아, 가로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을 쓰고 콤마 마이너스 50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이게 좌표값이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요 자리로 가려면은 이렇게 가려면은 x로는 마이너스 100, y로 마이너스 50 이게 좌표값으로 입력하는 건데 컴퓨터는요 주의할 사항이 있어. 이 CAD라는 프로그램은 좌표계를 절대 좌표계라는 것과 상대 좌표계로 받아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이렇게 좌표값만 딱 써버리면 이건 절대 좌표로 받아들여요.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50. 자, 절대 좌표는 뭐냐? 여러분 CAD를 열어놓으면 CAD 화면상에 좌표계 모양이 하나 딱 있어요. 이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자, 이 좌표계가 절대적인 원점이야. 요 점이 절대적인 원점인데 이 절대적인 원점에서부터 계산하는 거를 절대 좌표랍니다. 절대 좌표. 이 절대적인 원점에서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50인 요 자리를 인식하는 거를 절대 좌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여기에 있는 점이 저기로 가 요렇게 가버려. 1이 가버리는 1이 가버리는 거야. 지금 이대로 쓰잖아요. 그럼 1이 가버려요. 이상한 데로 한다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내가 있는 자리를 0,0으로 인식해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계산해라. 이거를 상대좌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너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이용해라. 이게 상대좌표야. 근데 하지만 그냥 좌표계를 쓰면 이건 절대좌표이기 때문에 이상한 데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어. 어떻게 약속하느냐? 상대좌표를 써야겠는데 상대좌표를 쓰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골뱅이만 붙여줘라. 그리고 좌표계를 쓰면은 이 작업자가 심산이 어떤 심산이냐? 현재 있는 자리를 0,0으로 생각해서 가겠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컴퓨터가. 이걸 상대좌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다가 골뱅이를 계속 앞에 이제 필요해요. 이 뒤에 명령을 배우는데 계속 골뱅이가 나올 거야. 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을 해야 된다. 따라서 앞에 골뱅이를 빼먹으면 안 된다. 자, 가볼게요. 그냥 테스트 해볼까? 그냥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을 한번 써볼게요. 앞에다 골뱅이 안 쓰고 저 혼자만 여러분 하지 말고 엔터. 이상한 데로 버리죠. 예. 축소해보면 뭐 이상한 데 봐봐. 이거 봐봐. 절대좌표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50이 요 자리로 가버린 거야. 이상해지죠 지금. 예. 저는 컨트롤 Z 할게요. 컨트롤 Z. 자, 그러니까 앞에다 골뱅이 쓰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저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골뱅이를 쓰고 써야만 엔터 해볼까요? 짠, 이렇게 가더라. 자, 정확하죠. 그럼 자, 위로 올라올게. 위로 올라올 때 50 엔터. 자, 50만큼 올라왔어. 위로 50 엔터 했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 들어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요 자리에서 이렇게 가고 싶어요. 요 자리로. 자, 그러면 이제 불러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봐. 일단 골뱅이는 써야겠고, 자, 가로부터 따져야 돼. 가로부터. 가로는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100만큼 가죠. 이게 지금 100이니까 이 숫자가 100이고 얘는 5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현재 오른쪽으로 100이 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50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플러스 100이고 콤마 y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골뱅이 100, 마이너스 50 써볼게요. 자, 한번 해본다 진짜. 골뱅이 100, 마이너스 50. 자, 이렇게 골뱅이 100, 마이너스 50을 썼습니다. 엔터. 짠 하고 끝납니다. ESC 종료.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 현재 3강까지 진행됐는데 4강에서는 지금 앞에 배운 선 그리기 요거를 한번 예제 문제를 가져와서 풀어보자고요. 4강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안 되더라도 지금 선생님 거 따라 했는데 좀 되다가 안 되다 하네. 그러면은 4강에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가 찝어 드릴 테니까 4강을 한번 봐주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매운탕 캐드가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하면서 캐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매운탕 캐드를 먼저 검색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운탕 캐드, 매운탕 오토캐드 공부 및 모델링 공부를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러가지 재생 목록 중 최신판 오토캐드 고수가 되기까지 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영상과 함께 우측을 보면은 목차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맞게 우선은 15강 정도까지 들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15강부터는 재생 목록을 보시면은 캐드 연습 문제 풀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시면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역시 목록이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연습 문제 풀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앞에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